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3과목 수질오염 방지 기술 중 네 번째 챕터인 고도 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5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고도 처리는 대표적으로 보았을 때 AOP, 그 다음에 질소 제거, 그 다음에 인 제거, 마지막으로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OP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잠깐 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OP, 고도 산화 공정입니다. AOP. 자, AOP의 대표적인 녀석은 펜톤 산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펜톤 산화법. 자, 이 펜톤 산화법은 이가철을 이용해서 과산화수소수와 반응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때 삼가철이 나오고 그 다음에 OH와 OH 라디칼이 발생됩니다. 자, 이때 OH 라디칼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OH 라디칼은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을 처리해주고, 그리고 과산화수소수는 산화제로 작용을 합니다. 산화제로 작용을 합니다. 이때 적정 pH는 3에서 5 정도이고, 자, 이 처리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난분해성 유기화합물. 자, 이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을 이 OH 라디칼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칼 역할을 해서 이 중간중간을 잘라내게 돼요. 중간중간을 잘라내어서 분해 가능한 유기화합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을 보통 COD라고 하고, 분해 가능한 유기물을 BOD라고 제가 설정을 했었죠, 앞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펜톤 산화법을 계속하게 되면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이 산화되기 때문에 COD는 감소하며 BOD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포인트는 철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하는 점, 그 다음에 pH는 3에서 5가 적당하다, 그리고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이 분해돼서 분해 가능한 유기물로 바뀐다 라는 것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질소 제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우고 나서 두 번째 질소 제거입니다. 두 번째 질소 제거. 자, 질소 제거 방법엔 파과점 염소주의법, 그 다음에 공기탈기법, 마지막으로 질산화와 탈질화를 이용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파과점 염소주의법과 질산화 탈질화는 앞에서 한번 배웠어요. 그리고 질산화 탈질화 방법은 개론 부분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과점 염소주의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파과점 염소주의법. 자, 파과점 염소주의법은 염소 소독과 관련이 있는데, 자,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Y축, X축을 그린 다음에, 자, 염소 처리할 때 그래프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염소의 첨가량입니다. 염소 주입량, 양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파과점이라고 하는데, 자, 파과점까지 염소를 주입하게 되면 질소가 제거되는 원리,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암모니아가 차 염소산과 반응하게 되면 이때 모노클로라민 NH2Cl 플러스 H2O 등등등 클로라민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로라민이 형성되고 이 부분에서는 클로라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클로라민이 형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클로라민끼리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소로 바뀌어서 탈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파과점 염소주의법은 염소 처리 방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한 특성은 염소 주입에 대한 특성과도 비슷합니다. 자, 염소 주입의 단점을 보게 되면 pH에 민감하고 트리할로메탄이 생성돼서 독성을 유발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염소라는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품 사용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과점 염소주의법은 실기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필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기탈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우고 두 번째 공기탈기법입니다. 공기탈기법.
에어스트리핑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방법은 폐수에 공기를 주입해서 암모니아의 분압을 감소시키게 되면 암모니아가 물로부터 분리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입니다. 자, 이때는 반응식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때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가 어떤 것과 반응하냐면 OH-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반응을 하여서 NH3와 물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암모니아가 위로 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pH는 OH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10.5에서 11.5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때 그럼 공기탈기법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이때 암모니아는 악취물질입니다. 따라서 공기탈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악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취 발생. 자, 그리고 이때는 공기를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 주입에 따른 동력 소모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동력 소모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동절기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제거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용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위로 날아가려고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절기에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 정도는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인 제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 제거 세 번째 이인 제거입니다. 자, 이인 제거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금속염 첨가법, 그 다음에 정석탈인법, 그리고 AO 공정, AO 프로세스, 그 다음에 포스트립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포스트립 공정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첨가법들에 대해서는 금속염 첨가법은 말 그대로 금속을 첨가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정석탈인법은 석회를 투입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인산은 OH와 CA와 반응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정석탈인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O 공정과 포스트립 공정은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도산화 공정인 펜톤산화법에서는 반응 과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별표 반응 과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성 중에서 밑줄을 몇 개 쳐보도록 할게요. 특성 중에서 적정 pH는 3에서 5 범위를 나타내며, 그 다음에 펜톤 시약은 철염과 과산화수소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난분해성 물질이 산화돼서 COD 감소하고 BOD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파가점 연소주의법. 여기는 반응식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 기타 특성들과 제가 그려드렸던 표를 같이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자, 공기탈기법은 반응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응식 체크하고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자, 이때는 암모니아를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악취 문제를 유발, 그리고 pH 조절을 위해서 석회를 사용해서 탈기된 유출수의 pH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제거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고, 정석탈인법도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세 번째 AO 공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AO 공정은 어네어로빅 혐기조와 호기조, 옥식에 겹쳐져 있어서 발생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측에 있는 각 반응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 반응조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자, 호기조에서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질산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인의 과잉 섭취가 일어나는 구간이고, 그리고 혐기조에서는 유기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인이 방출이 됩니다. 자, 미생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미생물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호기조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을 과잉 섭취하는 곳이고, 현기조는 공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인을 마구 방출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산소조는 탈질 미생물에 의한 탈질화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무산소조가 존재해야지만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질 미생물에 의해서 탈질화가 돼야지만 질소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산소조가 없는 경우에는 질소가 제거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AO 프로세스의 공정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각각의 특성들을 보시게 되면 비교적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것은 처리수의 인의 함량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무산소조가 없어 질소 처리가 불가능하며 오로지 인만 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밑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스트립 공정, 사이드 스트림 공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이드 스트림 공법은 생물학적 방법과 화학적 처리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용해서 인만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밑줄을 몇 개 쳐보도록 하면, 자, 인 제거 시 BOD per PB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고 인 제거를 위해서 석회 주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처리도 하지만 화학적 처리도 하기 때문에 약품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석회를 주입하기 때문에 석회 스케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정도는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책을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소인의 동시 제거 방법입니다. 자, 동시 제거 방법으로는 A2O 공정이 있습니다. 자, A2O 공정은 AO 공정을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으로 무산소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무산소조가 추가되면 어떤 게 좋은 것이냐면, 무산소조가 추가된다는 것은 질소가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호기조에서 무산소조로 내부 반송을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부 반송을 하는 이유는 탈질 반응을 유도해서 질소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공정 또한 같이 외워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공정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공정을 거치는지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자의 특성도 그냥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있는 UCT 공정이 있습니다. 자, UCT 공정의 그림도 외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UCT 공정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UCT 공법은 A2O 공정에서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측을 잠깐 읽어보면, A2O 공정의 단점인 반송 슬러지 내의 질산성 질소가 혐기조로 유입되어 인의 방출 기작이 방해받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송 슬러지를 무산소조로 반송시켜서 탈질 반응에 의해 질산성 질소를 제거시킨 후 혐기조로 다시 반송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인제거 미생물과 질소 제거 미생물, 자, 이 두 가지 미생물은 같은 먹이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한쪽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소를 한번 제거시켜서 인을 더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참고 부분은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고, 여기도 특징 중에 내부 순환을 두 번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증가한다. 이 공정을 알고 있으면 이런 특성은 반드시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바덴포 공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4단계 바덴포 공정에서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4단계 바덴포 공정은 원래는 질소를 제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수정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질소와 인이 모두 제거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가장 긴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의 순서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수정 바덴포 공정은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자, 이때 학생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호기조라 쓸 수도 있고 포기조라고 쓸 수도 있고 폭기조라고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각각이 어떤 걸 뜻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기타, VIP 공정 등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자, 이 부분에서 포인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질소 제거 방법 중 파가점 염소 주의법, 그 다음에 공기탈기법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공정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공정 중에 반응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은 챕터 5 마지막 처리.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